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12시) 정보 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데이트 홍승섭입니다. 12월의 첫날이자 한 주의 첫날인 월요일에 여러분을 뵙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12월 한 달 소망이 넘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정보데이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정보나 지역사회 화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험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워싱턴 헬스케어 이른바 오바마 건강보험에 등록이나 변경 등록을 해야 될 때입니다. 오늘은 안영미 건강보험 대표이신 안영미 보험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한번 해보세요. 네, 안영미 보험의 안영미입니다. 네, 안영미 건강보험 또 안영미 보험 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시죠. 자, 지금이 이제 한창이죠? 건강보험 갱신 기간, 등록 기간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12월 7일까지가 65세 이상이 되신 분들이 메디케어 갱신 기간이고 오바마 케어는 65세 미만이신 분들이 갖는 건강보험인데 네. 11월 15일부터 내년 2월 15일까지가 가입 네. 및 갱신 기간입니다. 그렇군요. 이 65세 이상 또 장애자들 그 메디케어 갱신 기간 등록 기간은 뭐 이번 주 네, 일요일이 되겠네요. 일요일이요. This coming Sunday. 네. 마감일이 되겠고요. 이 오바마 케어는 아직 시간이 좀 여유가 있겠습니다만 11월 15일부터 시작이 됐고요. 내년 2월 15일까지 가입 또는 갱신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 건강보험은 참 누구나 다 커버해야 된다는 게 기본인데요. 모두가 네. 다 이렇게 가입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죠? 네, 작년에 처음 시행된 오바마 케어는 워싱턴 주정부도 에이전트들도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 시행착오가 아주 많았었습니다. 네. 아직도 가입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건강보험은 누구나 다 커버되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모두 커버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는 작년과 달리 담당 부서나 에이전트 헬프데스크가 많이 세분화되어 있고 또 인터넷 시스템도 많이 업그레이드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가입이 될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사실은 가입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그런 문제보다도 보험료가 얼마냐, 프리미엄이 얼마냐, 이제 그것 때문에들 가입 안 하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요. 네. 대개 이제 자동차 보험은 다들 들고 계시는데 자기 건강보험은 안 드시는 분이 참 너무 많아요. 네. 네. 역시 결국 그것도 돈 때문에 그렇죠? 네, 그렇죠. 보험이라는 것이 다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내가 쓰지 않으면 굉장히 아까운 돈이고요. 네. 그렇지만 내가 그 돈을 활용할 수 있다면 굉장히 고마운 것이 보험인 것입니다. 네. 자, 가입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부터 좀 알려주시죠. 네, 오바마 케어 워싱턴 헬스 플랜을 가입하실 때 필요한 서류는 물론 가입하시는 식구 모두의 이름, 생년월일, 소셜 시큐리티 번호, 집 주소, 전화번호가 있어야 하고 또 이메일 주소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 모두의 인컴 소스 증명이나 인컴 텍스 보고서, 경우에 따라서는 3개월분의 은행 어카운트 카피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네. 또한 체류 신분카드인 영주권 카드나 비자 서류, 시민권자이시면 시민권 번호가 있어야 하며 시민권자가 아니신 분들은 미국에 들어온 첫 입국 날짜를 물어보므로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텍스 보고하는 한 서류에 들어있는 가족은 모두 한 어카운트로 확정되며 체류기간이 5년 미만인 16살 이상인 영주권자 자녀는 따로 독립해서 신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인감이 있는 18세 이상 자녀분들도 따로 개인 어카운트를 들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감이 없는 자녀는 26살 될 때까지 부모님 밑에서 건강보험 카바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6세 미만의 자녀는 키즈 애플 헬스라고 주 정부에서 치과와 안과를 포함한 보험을 무료로 가입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현재 보험을 갖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 중에 작년에 처음에 워싱턴 헬스 플랜을 가입을 하셨다가 뭐 어떤 이유로든 중간에 캔슬하셨거나 또 한 번이라도 가입을 시도하셨던 분들은 그때 가입하셨던 워싱턴 헬스 플랜 파인더 웹사이트 로그인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기억하시거나 그거를 적어 놓으시고 그거를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네. 또 에이전트를 통해서 보험을 들으신 분들은 다시 그 에이전트를 통해서 들으셔도 되고 에이전트와 컨택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에이전트 컨트랙을 디스엔롤을 하셔야 다른 에이전트와 가입을 하실 수 있으신데 패스워드를 잘 모르시면 가입하셨을 때 기록한 이메일로 패스워드를 변경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뭐 할 때 꼭 기록을 잘 해두셔야 되는데, 네. 아이디라든가 뭐 패스워드 그런 걸 몰라갖고 굉장히 아주 당황스러운 경우도 있을 수 있겠어요. 네. 네. 근데 결국은 이메일로 다시 이렇게 추적이 가능한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뭐 까다롭습니다. 보면 인컴이 없는 자녀는 26살까지 부모 밑에서 건강보험을 이렇게 커버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16세 미만 자녀는 애플 헬스라는 그 주정부 플랜입니다. 여기서 치과, 안과를 포함한 보험을 무료로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또 이런 정보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입하실 때 서류가 제법 많네요, 보니까. 네. 인컴 소스 증명도 필요하고, 네. 뭐, 이 소셜 시큐리티 넘버, 생년월일, 이름, 집 주소, 전화번호,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인컴 소스 증명, 뭐, 인컴 텍스 보고서, 이런 거 좀 번거로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주권 있는 분은 영주권 카드, 비자 서류, 이런 게 필요하고, 시민권자이신 분들은 시민권 번호, 자기가 시민권 번호 몇 번인지 모르는 분도 많이 계세요. 네. 네. 그래서 시민권증을 또 잊어버릴 수도 있고. 시민권 증서를 보면 네. 거기에 A 넘버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시민권자 아니신 분들은 입국 날짜를 이제 물어본다 하는데 시민권자 아닌 분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주권자? 네, 영주권이나 네. E2 비자. E2 비자도 해당되는군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도 가입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작년에 가입하신 분들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이게 리뉴가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반드시 플랜을 재검토하셔야 합니다. 네. 현재 가지고 계신 플랜이 만족스럽다 하셔도 내년에는 각 플랜 프리미엄이 적게는 70불 정도에서 많게는 200불 정도까지 보험료가 오릅니다. 네. 그래서 반드시 내 플랜이 얼마로 변경되는지 검토하셔야 되고 작년에는 플랜을 선택할 때 36개 정도의 플랜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올해에는 인슈런스 회사도 몇 개 더 늘어났고 선택할 수 있는 플랜도 60개에서 65개 정도가 인터넷에 보면 딱 나와요. 그래서 네. 선택의 폭이 훨씬 더 넓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1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으시려면 2014년 12월 23일까지 23일이 듀데이트예요. 이달 23일까지군요. 네, 내년 1월부터 혜택을 받으려면. 네, 내년 1월분에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되고 네. 또 그 다음 날인 24일부터 1월 23일까지 가입을 하셔서 보험료를 납부를 하시면 2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2월 24일부터 오바마 케어 가입 기간 마지막 날인 2월 15일 오후 4시 59분까지 네. 가입을 하시는 분들은 3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서두르셔야 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혜택 받으실 분들은 서두르셔야 되겠습니다. 12월 23일, 이달 23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선택하실 수 있는 그 플랜 중에서 골드도 있고 실버도 있고 브론즈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플랜이 가장 좋은 플랜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어떤 플랜이 가장 좋은 플랜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려요. 왜냐하면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권장해드리는 플랜이 다 다르거든요. 브론즈 플랜은 매달 내는 프리미엄이 가장 작지만 의사나 병원에 가면 비용이 가장 많이 들고 디덕티블이나 아웃 오브 파켓 맥시멈이 큰 반면 네. 골드 플랜은 매달 내는 프리미엄이 비싼 반면에 의사에게 갔을 때 비용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플랜입니다. 실버 플랜은 매달 내는 프리미엄도 중간이고 의사 비용도 중간 정도인 플랜인 것입니다. 결국 뭐 매달 내는 보험료를 많이 내는 분들, 그래서 이제 이 골드 플랜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결국은 나중에 이제 돈 내는 게 또 가장 적게 들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브론즈 플랜은 이거는 보험료는 적지만 네. 나중에 병원 이용하시거나 치료 받으시면 돈이 좀 들어간다. 네, 그래서 건강하신 편인, 그러니까 1년에 닥터에게 한두 번 가는 정도인 분들은 혹은 닥터에게 가서 약 처방전만 필요하신 분들은 프리미엄이 비싼 걸 선택하실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프리미엄이 가장 저렴한 브론즈 플랜에서 고르시는 게 경제적일 거고요. 그리고 또 대부분 브론즈의 플랜은 프리미엄이 싼 반면에 그냥 내가 의사에 1년에 한 번 의사나 병원에 가면 내가 내 돈 다 내고 검사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보험이라는 게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 그렇듯이 만약의 경우 큰 비용이 들어갈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맥시멈 아웃 오브 파켓 비용까지만 부담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커다란 비용은 무료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플랜 중에 골드, 실버, 브론즈 말고 그 플랜 중에 HSA라는 플랜이 있어요. 네. 그 HSA라는 거는 헬스 세이빙 어카운트라는 말의 약자인데요. 다른 보험보다 조금 저렴한 반면에 은행에 헬스 세이빙 어카운트 구자를 따로 오픈을 해서 그 맥시멈 아웃 오브 파켓 금액을 예치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그 은행 구자의 돈은 건강보험료로만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헬스 세이빙 어카운트에 있는 그 금액은 텍스 디덕티블이 돼요. 네. 그래서 텍스를 많이 내시는 분들은 이 플랜이 좀 더 경제적인 플랜이 될 것입니다. 저도 처음 들어보는 플랜인데 HSA 네. 이 플랜이 아주 좋은 플랜인 것 같네요. 거기다 이제 어카운트를 만들어 놓으면 텍스를 디덕티블 받을 수 된다. 있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은 헬스 세이빙 어카운트를 따로 만드는 거를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럼 그런 그렇겠죠. 분들한테는 이제 적당하지 않은 플랜이 되겠고요. 네. 결국은 이제 매달 내는 보험료를 줄이는 걸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브론즈 플랜에 들으시는데 이런 경우는 1년에 한두 번밖에 닥터한테 안 가시는 건강한 분들한테 해당되는 사항이네요. 자주 가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좋은 걸 드셔야죠. 좋은 거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없고요. 저희 같은 전문가하고 어떻게 병원에 가실지 내년에 병원도 어떤 거는 계획적으로 가는 것도 있어요. 네. 그래서 내일 당장 수술해야 하는 에머전시 상황이 아닌 한 뭐 디스크를 언제 한번 치료를 해야 된다거나 위 내시경을 언제 할까 뭐 한두 달 정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네. 이제 연말에 그런 계획을 하실 게 아니라 에이전트들하고 상의를 하셔서 내년에 어떻게 하면 한꺼번에 이 맥시멈 아웃 오브 파켓이라는 돈을 유효하게 쓸 수 있을지 그런 거를 같이 상의하시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네, 보험 전문가가 그래서 필요한 거죠. 네. 자, 법적인 문제로 할 때는 변호사 찾아가셔야 되지만 여러분들 건강보험 저거 할 때는 보험 전문가 찾아가시면 되겠고 오늘같이 이렇게 안영미 보험 전문가 찾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디덕터블과 아웃 오브 파켓 맥시멈 말씀하셨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네, 많은 분들이 디덕티블은 뭐고 아웃 오브 파켓은 뭐예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우리가 자동차 보험에서도 무슨 일이 있으면 디덕티블을 먼저 내잖아요. 그러니까 디덕티블은 말씀 그대로 내가 우선 내야 하는 금액이고 맥시멈 아웃 오브 파켓이라 하면 내가 병원비로 디덕티블까지 다 지불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병원비가 발생하면 코인슈어런스라는 퍼센테이지로 병원비를 내게 됩니다. 네. 보통
20% after deductible이라고 많이 써 있는데 만약 내 디덕티블이 2,000불이고 맥시멈 아웃 오브 파켓이 2,500불이라면 내가 2,000불까지 디덕티블을 다 낸 후에 다시 병원에 갈 일이 생겨서 그 병원비가 1,000불이 발생이 됐다면 네. 그리고 또 내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20% 코인슈어런스라면 1,000불을 다 내시는 게 아니고 1,000불의 20%인 200불만 내시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내가 2,000불 디덕티블을 다 하고 그리고 또 200불이 나가니까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의 합계가 2,200불이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그 후에 또 다시 병원에 갈 일이 생겨서 다른 2,000불의 병원비가 나왔다면 내가 내는 부분이 20% 코인슈어런스라면 2,000불의 20%인 400불을 내야 되나 내 주머니에서 벌써 2,200불이 나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400불을 내시는 게 아니고 맥시멈 아웃 오브 파켓 금액인 2,500불까지의 차액인 300불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네. 네, 그래서 맥시멈 아웃 오브 파켓을 다 낸 후에는 어떤 병원비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의 비용은 무료로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 맥시멈 아웃 오브 파켓이나 디덕티블은 12월 31일이 지나면 다시 새로운 디덕티블과 그렇죠. 맥시멈 그렇죠. 아웃 오브 파켓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네. 뭐 한마디로 결국은 1년에 이 경우에는 아무리 내가 이 치료비나 뭐 병원비를 하더라도 2,500불 이상은 안 내게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만일 이제 30만 불의 치료비가 나왔다. 네. 그래도 2,500불만 내면 나머지는 다 이제 정부에서 네. 된다는 얘기가 네, 되겠어요. 여지까지 내가 1월 1일부터 지불을 한 토탈 금액이 2,500불을 넘지 않는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보험을 드는 거죠, 우리가. 네. 자, 비상시에 대비해서 그 흔히 많이 나오는 이제 HMO, PPO 이게 있는데 이제 장단점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모든 건강보험은 HMO 시스템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HMO라고 하면 헬스 메인테넌스 오거니제이션의 약자인데요. 이는 건강을 미리미리 지키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골드이든 브론즈이든 실버이든 모든 플랜은 HMO로 가면 더 싸질 수 있고요. 네. 여기에는 모든 웰리스 케어는 모두 무료로 검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네, HMO는 주치의를 반드시 지정하셔야 하며 모든 치료 과정이나 어떠한 검사도 주치의의 리퍼럴이 있어야 합니다. 리퍼럴 없이 아무데나 그냥 가시고 싶은데 가시면 보험료를 적용받지 못하시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PPO 플랜은 주치의를 지정하지 않아도 되고 리퍼럴이 없이 전문이나 어떤 검사도 받으실 수 있으나 보험료 적용이 HMO보다 많이 비싸지게 됩니다. PPO 플랜이라 하더라도 인네트워크가 있으므로 주치의를 지정하시고 인네트워크로 리퍼럴을 받아서 가시면 일반적인 PPO 플랜 비용보다는 HMO 비용으로 적용받게 되므로 주치의를 정하셔서 리퍼럴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병원 비용을 훨씬 절약하실 수 있으니 주치의를 지정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네. 그러나 여행을 자주 하시는 분들에겐 PPO 플랜이 훨씬 사용하시기가 편리하실 것입니다. HMO 플랜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여행하실 때 아프시면 반드시 에머전시 룸을 사용하시면 그 보험 비용을 퍼센테이지에 따라 적용받으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웰리스 케어라는 말씀하셨는데 웰리스 케어는 뭔지요? 네, 웰리스 케어라는 거는 우리가 1년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무료 검진인데요. 프리벤트 케어라고도 하면서 건강보험을 가지고 계신 누구에게나 그 검사가 요구되는 나이가 되면 해야 하는 검사로서 갖고 있는 플랜에 상관없이 적용되는 즉 무료 검진입니다. 네. 스크리닝은 모두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웰리스 케어에 포함되는 검사에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떤 검사가 포함되는지. 복부 대동맥 검사, 그러니까 배 스크리닝이 되겠고요. 네.
60세가 되면 리콰이어하는 골다공증 검사와 또 심혈관 검사, 여성의 자궁 경부 검사, 대장 검사, 당뇨 검사, 독감 등의 예방 주사도 맞을 수 있고요. B형 간염 주사도 포함이 되고요. HIV 검사, 그리고 유방암 검사, 당뇨나 신장염을 앓고 있으신 분들은 메디컬 뉴트리션 테라피 서비스가 포함이 되고요. 또 폐렴 구균 주사, 일생에 라이프타임에 한 번 맞는 주사인데 폐렴 구균 주사는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되고요. 남자인 분들의 전립선암 검사, 그리고 50세 이상인 분들의 테스트, 전립선 테스트, 그리고 또 금연 카운셀링도 해주고요. 금주나 술을 줄이는 카운셀링도 해주고요. 우울증 검사, 심혈관 검사, 비만 검사, 등등이 있겠는데요. 네. 모든 검사는 그냥 검사로 끝나는 거고요. 그 검사로 인한 어떤 의료 행위가 이루어지면 의료비가 부과될 수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대장 검사를 했는데 또 거기에서 다시 정밀 검사를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무슨 일이 있다면. 네. 그러면 다시 정밀 검사를 요구해서 다시 검사가 이루어지면 그거는 프리벤트 케어가 더 이상 아니고 네. 의료 행위로 간주되어서 정밀 검사에 대한 의료비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방 검사까지만 이제 무료로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네. 되겠네요. 자,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 또 새로 하셔야 될 분들이 있는데 이 오바마 케어를 어떻게 이제 가입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네, 가입 서류 준비가 완료되셨다면 각 개인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가입하셔도 되고 저희 같은 에이전트를 통해서 가입하셔도 되는데 저희 같은 에이전트를 갖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매년 공부도 하고 네. 모든 정보를 좀 더 쉽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에이전트를 이용을 하시는 게 훨씬 편안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가입하시는 웹사이트는 www.healthplanfinder.org 그러니까 Washington Health Plan Finder.org입니다. 네. 인터넷 사용하시기 좀 능하신 분들은 이거 적어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www. 찍으시고요. 워싱턴의 약자인 WA, 그 다음에 건강 플랜입니다. 헬스 플랜, 그 다음에 파인더, 찾는 거죠. 파인더. 그 다음에 .org, 오가니제이션의 약자죠. www.wa.healthplanfinder.org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전문가를 찾으면 보험료는 안 받는 거죠? 네, 아닙니다. 저희 에이전트들은 가입해드린 그 보험회사에서 커미션을 받는 것이므로 네. 따로 피를 받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굳이 뭐 본인이 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네. 보험 전문가를 통해서 정보도 많이 습득하고 네. 그리고 또 보험 회사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전문가의 이렇게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안영미 보험 쪽으로 한번 문의하려면 전화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네, 제 전화번호는 425-791-0638이나 253-778-3974로 전화 주시면 네.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적어주세요. 여러분 적으시기 바랍니다. 425 그 다음에요? 791-0638이나 791-0638 791-0638 네, 또 타코마에 계신 분들은 425번을 굉장히 네. 싫어하세요. 그렇죠. 네, 그래서 253-778-3974 3974 네, 네. 전화 자, 주시면 답변해 드릴게요. The #1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